네, 이번 시간에는 무주 리조트 가이드 스키 강습 받아야 할까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스키 강습을 꼭 받아야 할까요? 이 문제는 사실 개개인이 의견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제 의견을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저는 스키 같은 라이딩류 운동들은 운전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운전면허를 처음에 따야 되는데 강사에게 배워서 딸 수도 있고 지인에게 배워서 딸 수도 있고 그냥 혼자 연습해서 딸 수도 있겠죠. 당연히 전문적인 강사에게 배우는 게 가장 잘 배울 수 있을 거고 혼자 연습하는 게 가장 돈이 적게 들 겁니다. 자, 근데 스키나 보드를 포함한 모든 익스트림 스포츠는 안전 문제가 기본적으로 따라오겠죠. 맨몸에 짝대기 2개 달고 속도를 내야 되는 운동이고 그 속도를 내는 와중에 컨트롤을 해야 되는 운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 문제가 기본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자금의 여유가 된다면 전문적인 강사님에게 받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 전문적인 강사님에게 배우게 되면 스키의 기술뿐 아니라 리조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나 문화, 그 다음 슬로프 에티켓 같은 것도 함께 배울 수가 있어서 돈값을 좀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돈이 없이 가오가 없냐 정신이었는데 요즘에는 편의, 안전, 돈으로 사겠어 문화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인즉슨 옛날에는 약간 정주현 정신이 있었죠. 정주영 정신. 안 되면 되게 하라, 맨 땅에 헤딩하고 스스로 해내고 이런 거를 좀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보다 전문적인 사람에게 보다 전문적인 강습을 받아서 조금 더 빨리 초보를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스키뿐만 아니라 헬스 같은 경우도 옛날에 PT를 돈 주고 받는다는 개념이 없었는데 어느덧 비싼 돈을 내고 PT를 받고 있죠. 요즘에는 스스로의 그런 자기 개발에 대해서 돈 쓰는 거에 그렇게 크게 아까워하지 않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저 같은 강사들이 그래도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키 같은 경우는 옛날에 20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가 진짜 최전성기로 사람이 많이 타고 스키장에 많이 방문을 하셨는데, 요즘에는 옛날만큼 그렇게 스키나 보드를 타는 인구가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강습을 받는 그 퍼센트랄까? 인구의 퍼센트가 늘어나서 스키 강습 자체는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렇고요. 그렇다고 한두 번 이제 강습을 받는다고 이제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타온 사람들처럼 바로 탈 수는 없겠죠. 그래도 스스로를 컨트롤할 정도는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부상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스키를 즐길 수 있으니까요. 꼭 전문적인 강사가 아니더라도 지인에게 배우더라도 어느 정도는 연수를 받고 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옛날 대학생들처럼 그냥 와서 그냥 스키 신고 바로 리프트 타고 올라가서 구르면서 내려오시다 보면 그냥 하루 버릴 수도 있고 몸도 상할 수 있고, 자기 몸만 상하는 게 아니라 남을 박아서 남의 몸도 상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스키를 타다가 남을 박으면 그냥 욕 한번 먹고 말았는데 요즘에는 소송전이 벌어질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스키 강습을 꼭 받아야 할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첫 번째로는 평소에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전문적인 강사님들에게 받는 걸 추천합니다. 기초 근력이 없어서 스키를 신고 잘 서 있지도 못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라이딩류 운동을 거의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스키, 보드, 스케이트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뭐 이렇게 등등등등 어떤 결인지 대충 아시겠죠? 이런 운동들은 서로 연관이 어느 정도 있어서 하나를 어느 정도 해놓으면 다른 거 하기가 조금 편합니다. 근데 이런 운동들을 거의 즐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미끄러지거나 속도에 대한 그 적응력이랄까? 이런 게 조금 적응하시는데 힘들기 때문에 강습을 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겁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는 속도도 조절해 주고 잡아줄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강사를 고용함으로써 이런 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보다 그 자기를 지켜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전을 보장받는다라는 그 안락함에서 조금 더 본연의 실력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경험상으로도
남자분들은 그냥 슝 내려가다 보면 어느 정도 적응을 하시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강사님이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좀 안정감을 찾고 안정적으로 스키를 타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행 모두가 스키장이 처음인 단체. 이런 경우는 그 스키장 문화나 지리 이런 거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그 스키 강습 시간 내에서는 그 강사님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가이드도 받으시고 해서 우주 리조트 관광 가이드로 좀 이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이들 맡겨두고 오붓한 시간을 즐길 부부, 예나 지금이나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리조트에 놀러 와서 좀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데 아이들 이제 케어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보면 결국 또 진이 빠지기 때문에 그 스키 강습 맡겨놓은 3-4시간이라도 오붓하게 시간 보내시면서 쉬실 분들, 이런 분들도 아이들을 많이 맡기시는 편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스키 강사를 찾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스키 강사님마다 자신만의 노하우와 손님을 대하는 태도, 서비스 등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아무래도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좋은 강사님을 찾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 운에 맡기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보통 강습비는 1:1 기준으로 15만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강사님마다 좀 케바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을 흥정을 해보시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서부터는 제 뇌피셜인데, 연차가 낮은 강사님은 강습생이 기술적으로 잘 타게 되는 게 목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습생이 뭐 조금 피곤해 하거나 힘들어 해도 약간 무시하고 한 번 더를 외치는 경우가 좀 많아집니다. 근데 반면에 연차가 좀 높은 강사님들은 물론 그 기술적으로 잘 타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목표치를 좀 즐겁게 안전하게 놀다 가는 것을 목표로 둘 가능성이 좀 높아요. 왜냐면은 강습을 하다 보니까 하루 이틀 만에는 기술이 그렇게 크게 늘지 않는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하루 이틀 강습해서 뭐 상급자를 올려놓는다 이런 목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집에 갈 때까지 나랑 있는 시간에는 안전상 문제가 없고 하하호호 즐겁게 나에게 돈 준 만큼 즐겁게 스키를 타다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가르치실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그 강습 자체는 조금 설겁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좀 어느 정도 강사님마다 또 다르니까 한번 좀 알아보시고, 자, 그렇다고 연차가 낮은 강사님이 무조건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도 아니고 연차가 높은 강사님이 그냥 너무 설겁게 가르치시는 것도 아니니까 좀 믿어보시고 강습을 맡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직접 스키 강사를 고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리조트의 스키스쿨을 이용하는 겁니다. 스키스쿨 같은 경우는 리조트 소속 강사님이고요. 이분들은 월급을 받고 강습을 하는 입장이고, 강습 요금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비싼 게 특징인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1:1 강습이 33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미리 예약할 필요 없고 그냥 하우스에 들어가서 고용을 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은 체육대학 학생들이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알바로 많이 옵니다. 리조트에서 이 강사들을 가르치는 더 상위 강사가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지만 한두 달 정도? 짧게는 뭐 1-2주 정도 강습을 받고 바로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서 1년차 강사님 같은 경우는 가르치는데 조금 애를 먹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2년차, 3년차쯤 되면은 어느 정도 익어서 이제 조금 강사님 티가 난다, 뭐 요 정도 느낌이 있습니다. 교생 선생님 느낌 정도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인센티브제가 아니고 월급제다 보니까 약간 쩔어 있습니다, 강사님들이. 그건 어쩔 수 없죠. 한 건 한 건이 나한테 큰 수입으로 오고 한 건 한 건이 재계약이 달려 있다면 정말 열심히 해볼 텐데,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월급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약간 쩔어 있는 느낌이 든다는 거 약간 특징이고요. 교수님급 강사님도 계십니다. 데몬스트레이터. 근데 이런 분들은 시간당 100단위 우습게 넘어가고 초보분들 강습을 하는 분들이 아니죠. 강사님들의 강사님이기 때문에 좀 보기 힘들고요. 그렇다고 이분들한테 강습을 받는 게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대학 교수님에게 유치원생을 맡겼을 때 잘 케어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지 않겠죠. 유치원생들은 유치원 선생님이
가장 잘 케어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샵에 문의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리프트권이나 장비를 어느 정도 예매를 할 때 같이 샵 강사님을 섭외해 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섭외를 해 주실 거예요. 대부분 한 타임에 15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샵 소속 강사님하고 프리랜서 강사님으로 나눠집니다. 샵 소속 강사님은 대부분 월급에 약간의 인센티브 받으면서 하는 좀 저연차 강사님일 경우가 많고요. 이것도 아까 스키스쿨처럼 대학생들이 알바로 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강사님은 이 강사님들이 연차가 쌓여서 독립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택시로 보면 개인 택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력이 상대적으로 좀 쌓인 강사님인데 이런 분들은 주변 분들을 봐도 체육 선생님이 좀 많으세요. 중고등학교 체육 선생님들이 겨울방학 시즌을 맞이해서 약간 알바띠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여기서 뭐 교사가 뭐 투잡을 뛰어도 되냐 뭐 이런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교사 박봉이잖아요. 좀 이해해 주시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체육선생님 좀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손님 입장에서는 샵 강사님하고 프리랜서 강사님을 지정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샵 사장님이 임의로 이렇게 꽂아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사실 손님에게 선택권은 그닥 없습니다. 지정되는 대로 가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숨고 어플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숨고라고 이제 숨은고수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아이폰도 있고 안드로이드 폰도 있어요. 여기서 스키 강사나 보드 강사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이삿집 센터를 구한다든가 생활에 필요한 웬만한 것들은 다 구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배민이나 쿠팡이츠와 비슷하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인원이나 날짜, 그 다음에 타임 이런 거 입력하셔서 견적서 요청하시면 강사님들이 보고 견적서를 다시 보내옵니다. 그러면 그 강사님의 프로필과 그 다음에 리뷰 같은 거 보고 그 다음에 가격 같은 거 보고 선택을 하셔서 계약 후 강습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프리랜서 강사님 중에서도 연차가 좀 쌓이신 분들 이걸 많이 뛰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숨고에서 활동 중입니다. 뭐 제 아이디를 깔 수는 없지만 우연찮게 매칭이 된다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좋은 강사의 조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극히 뇌피셜이고요. 학생보다 선생님이 열정적이면 대부분 망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좀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어쨌든 플레이어는 학생이기 때문에 수강생이기 때문에 수강생이 원하는 그 레벨보다 강사님이 더 욕심을 내시면 수강생이 망가집니다. 좋은 코치는 선수를 잘 가르치는 코치가 아니라 선수를 망치지 않는 코치라는 말도 있잖아요. 어쨌든 몸으로 직접 뛰어야 되는 거는 수강생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너무 열정적이면 대부분 망하는 것 같아요. 욕심은 수강생이 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스키 선수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놀다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게 탈 수 있게 알려주는 강사님이 중요하죠, 처음에는. 자, 그 다음에 트라우마는 극복하는 게 아니라 겪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트라우마가 생기면 이거를 극복하는데 너무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키 같은 경우는 크게 한번 자빠져서 다치고 하면은 트라우마가 생길 수가 있고요. 아니면 너무 높은 슬로프에서 고각에서 그런 공포를 한번 느꼈을 경우 또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스키뿐만 아니라 운전, 칼질 이런 걸 할 때도 뭔가 다치고 베이고 하면 트라우마가 생겨서 당분간 운전대나 칼 잡고 싶지도 않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스키도 마찬가지로 트라우마는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겪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강생을 앞에서 잡아주면서 속도 조절을 좀 해줄 수 있는 강사님이 수강생을 잡아줄 수 없는 강사는 슬로프에 폭탄을 투척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정도 스킬은 가지고 있는 강사님이 좋은 강사님입니다. 대부분은 이 정도는 다 하실 줄 아세요. 그리고 스키 기술 말고도 슬로프 에티켓을 잘 알려줄 수 있는 강사님, 이거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돈 내는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강사님이 정말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지인에게 스키를 배울 때 주의점입니다. 물론 프로 강사님들이야 어느 정도 다 잘 해주시겠지만 이 지인에게 배울 때는 정말 케바케이기 때문에 지인 탓을 할 게 아니라 수강생이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하고 있으면서 좀 걸을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스스로 잘 타는 것과 잘 타게 알려주는 것은 다른 기술인 것을 좀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스타 플레이어 중에서 좋은 감독 나올 수 없다라는 말도 있죠. 너무 잘 타는, 처음부터 너무 잘 탔던 사람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좀 많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보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알려주는 지인이 몇 년간 스키장을 다녔어도 한 시즌에 뭐 두세 번 이렇게 왔다면 실력을 믿지 마세요. 잘 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는 잘 탈 수 있죠. 하지만 지금 당신을 케어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보단 알려주는 사람의 마인드를 좀 점검해 보세요. 자, 어떤 마인드가 있냐. 스키는 원래 중급자에서 배우는 거야, 나도 그랬어 라는 말을 하면 바로 손절하세요. 이 사람한테 배우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초급자 중급자에서 이제 몇 번 타보고 좀 안 넘어지는 것 같으면 갑자기 야, 정상에 가서 사진 한번 찍고 와야지 라고 하면서 또 꼬시는 사람 있어요. 손절하세요. 이거에 대한 이유는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실력과 맞지 않는 슬로프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지 잘 생각해 보세요. 가르쳐주는 저 지인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인가, 내가 다른 사람을 박았을 때 저 사람이 보상해 줄 것인가, 내가 다쳤을 때 저 사람이 보상해 줄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결국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조금 더 상위 클래스의 슬로프를 가려면 어느 정도 실력이 돼야 되냐라고 하면은 스스로가 지금 이 슬로프에서 서고 싶을 때 설 수 있고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때, 그때 다음 슬로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계속 이 슬로프에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마인드가 된 남친 혹은 썸남, 여긴 남친 혹은 썸남이라고 했지만 대부분이 이제 남자분들이 여자분들 알려주니까 이렇게 썼고요.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그때 알려주려고 노력을 한다면 너 친절하게 잘 알려주는구나 하면서 좀 응대해 주세요. 이때 포인트는 친절하게 잘 알려주는구나 입니다. 잘 탄다 라고 칭찬을 해버리면 알려주는 것보다, 잘 알려주는 것보다 자기 잘 타는 거 자랑하려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꿈틀꿈틀 됩니다, 이 욕구가. 근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단순한 게 칭찬하는 방향으로 또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너 정말 친절하게, 상냥하게, 자세하게 잘 알려주는구나 라고 칭찬을 하면 다음번에 더 상냥하고 친절하게 알려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여자분들, 이거 약간의 팁입니다. 그리고 힘들었잖아요. 끝나고 치즈덕 하나 사주세요. 치즈덕 맛있거든요. 지인들은 왜 자꾸 중급자로 가자고 할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처음이실 수도 있고 옛날에 지인들에게 배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말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이제 중급자로 한번 넘어가자. 왜 그럴까? 자, 이제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스키를 좋아하는 이 리더급 지인이 사람들을 모아서 스키장에 왔어요. 그리고 자신도 지인에게 스키를 옛날에 배웠고 거의 방치되었지만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 방치된 상황에서. 근데 이 살아남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나도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금방 배워서 같이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알려줘 보니까 초급자 코스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행이 있으면 분명히 한두 명은 초급자 코스도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리더 본인도 돈 주고 타러 왔기 때문에 이제 가르쳐 주다 보면은 계속 초급자에만 있으면 좀 본전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아직 컨트롤도 잘 안 되는 초보자들에게 중급자로 한번 가보자. 원래 중급에서 배우는 거야. 나도 그랬어. 라고 꼬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음 약한 초보분들은,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분들은 그런가? 하면서 또 따라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10명 중 9명은 그날로 스키 포기합니다. 트라우마가 생겼거나 고생을 너무 했거나 어쨌든 포기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한 명이 또 남아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리더가 돼갖고 위의 상황을 반복하는 거예요. 악습이죠? 안 좋습니다. 책임지지 않을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제 말을 100%는 믿지 마시고 어느 정도 그냥 참고만 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키 강습 썰이 하나 있어서 좀 썰을 풀어볼까 하는데, 제가 10년 넘게 스키 강습을 하면서 가장 큰 감동을 느꼈던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초등학생 남매였고요. 스키 강습이 이제 끝나고 어머니에게 다시 아이들 인계를 하러 갔는데, 보통 어머니 아버님들은 저에게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아이들이 스키를 잘 타던가요?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 능력치에 대한 부분의 질문이잖아요. 그랬는데 제 인생에 딱 한 팀, 딱 한 가족이
어머니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이들이 스키를 재밌어 했나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저는 사실 제 가치관과 맞는 질문이기도 했고 해서 진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이들이 잘하는 것보다 즐거워하는 거에 더 중점을 두는구나. 이 아이들은 이런 가정에서 아주 행복하게 즐겁게 살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물론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날 아이들의 어머니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나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분위기가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훈훈하고 아름다워서 부모님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을 믿고 따르는구나 라는 느낌을 혼자서 받고 혼자서 감동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 썰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스키 잘 탔나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 약간 억지 감동 스토리였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인상이 남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무주리조트 가이드 스키 강습 받아야 할까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2편을 나중에 한 번 더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죠.